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소개받은 신나라입니다. 06학번으로 입학해서 석사와 박사를 거쳤고 18년도에 졸업을 하고 굉장히 오랜만에 학교에 왔습니다. 참 신기하게도 굉장히 익숙하면서도 낯선 공간이 되어 있어가지고 굉장히 감회가 새롭습니다. 신과대학 여기 채플에 여기 참석하면서 그 시절의 저를 잠깐 돌아봤는데요. 저는 채플을 이렇게 배회하면서 살짝 한 발자국 뒤로 빼고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들을까 기대 없는 마음으로 앉아서 조금은 조금 삐딱한 마음으로 있었던 저 자신을 반성하면서 이 자리에 쓰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를 이 자리에 초대해 주신 학장님과 그리고 여동문회 회장님, 여동문회에게 특별히 감사드립니다. 특히 또 이 자리에 자리해 주신 여러 학우분들께도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저를 먼저 잠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서 사회정의 상담이라는 주제로 연구를 이어가고 있고, 그래서 미래융합연구원에서 연구교수로 섬기고 있습니다. 또 올해 초부터는 전라북도 군산의 작은 상담 공간인 연세 마음상담 코칭센터를 소셜벤처로 창업하여서 그 지역의 상담 접근성을 높이고 AI 기술을 활용해서 사회 문제에 개입하는 방법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서는 것이 쉽지는 않았는데요. 여동문회 회장님께서 전화를 주셔서 젊은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싶다고 저에게 용기를 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저를 2012년에 어느 여름날로 데려갔습니다. 그때가 저는 석사과정에서 박사과정으로 진학하고 있을 때였고 여동문회가 처음 만들어지는 자리였습니다. 저는 우연히 그 자리에 참석하게 되었는데 솔직한 마음으로 동문회는 그냥 졸업한 사람들이 모여서 친목을 다루는 옛날 이야기 하는 곳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나 조교로서 일해야지 이런 마음으로 사실은 앉아 있었는데요. 거기서 저는 조교라기보다는 조금 다른 경험을 했던 것 같습니다. 동문회가 세대를 이어가면서 후배들을 섬기고 연세 신학의 목소리가 이어질 수 있도록 고민하는 자리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조금은 놀랐는데요. 사실 초기에는 60년대 선배부터 70년대, 80년대, 80년대, 90년대 그리고 00년대, 10년대까지 모든 학번들을 대표하는 한 사람들을 선정해서 여러 세대가 각자의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이야기하는 장을 만들 정도로 사실 이 동문회의 설립 취지는 우리 동문들의 연대와 교제 그리고 후배들을 섬기는 것에 굉장히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멘토링으로 또 장학사업으로 여전히 이렇게 후배들을 섬기고 있는 일을 이어가는 것을 보니 정말 감회가 새롭습니다. 돌아보니 저는 학위과정 동안 나는 누구인가, 여기에 왜 있는가, 이 길을 걸어가는 것이 맞는가, 상담이라는 전공을 선택했는데 잘 선택은 한 것인가, 또 목사 안수를 받아야 되는가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했고 그래서 사실은 공부도 상담 수련도 사역도 다 굉장히 힘들었던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선배님들과의 만남이 저에게는 위로이면서도 희망이었습니다. 그때의 마음을 떠올리니 저에게 연세 공동체가 어떤 의미였는지 함께 나누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사실은 제가 올해 초에 연세의 마음이라는 이름으로 상담센터를 개소하면서부터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굉장히 자주 던지고 있었습니다. 연세와 마음, 각각을 봤을 때는 참 좋은 단어들인데 연세의 마음이라고 붙여놓으니까 조금 어색한 느낌도 들고 정말 이렇게 연세라는 이름을 상담센터 앞에 붙인다고 이런 질문을 저 스스로에게 계속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제가 심리상담을 하면서 사실은 학벌이 이 사회에 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으로 인식하고 성찰할 계기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연세라는 이름이 주는 힘에 기대어서 쉽게 길을 걸어가고자 하는 유혹도 있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저에게는 이 굉장히 양가적인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연세라는 것은 저에게 단순히 학교나 학벌만은 의미하지는 않았습니다. 오늘 여기 신과대학 건물에 들어오면서 가장 가보고 싶었던 것이 지하 1층에 강의를 들었던 그 강의실이었는데요. 이상하더라고요. 저도 왠지 마음이 그 강의실에 먼저 가보고 싶더라고요. 사실 공부하고 과제하고 이거 굉장히 힘들었는데 또 사실 그 찰나 같은 순간에 주는 그 배움의 기쁨들, 조금 과장해서 표현하자면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는 것이 이런 마음이구나 라고 깨닫게 했었던 그런 잠깐의 기쁨의 배움의 기쁨들, 그리고 교수님들과 그리고 같이 공부하는 학우들과 그리고 선생님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했던 고민들, 그런 교제의 마음들, 그런 것들을 통해서 또 사랑과 수용을 배웠던 것 같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상담하면서 사역하면서 제가 돌봄이라는 소명을 배우게 되고 갖게 된 이런 것들. 그래서 저는 연세에서 배운 것들을 한 가지 단어로 설명하기에는 굉장히 많은 것들이었고, 그래서 뭉뚱그려서 연세에서 배운 것들을 잘 상담과 코칭에 녹여내겠다. 그러니까 사랑과 정의, 돌봄의 마음으로 상담과 코칭을 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 사람들이 모여서 센터를 하겠다라는 마음으로 센터 이름을 정했습니다. 제가 군산에 상담센터를 내게 된 것도 굉장히 우연한 기회였는데요. 사실 상담을 받고 싶어도, 그리고 상담을 공부하고 싶어도, 상담을 하려고 해도 그 정보와 기회가 굉장히 부족했습니다. 최근 정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정부 지원 바우처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 사업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이 심리상담 바우처는 전마투, 이맘때라고도 알려져 있는데요. 1급과 2급으로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는데 1급 유형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만을 집계했을 때 서울에는 한 450개 정도의 제공기관이 있습니다. 전라북도에서 가장 큰 도시인 전주 같은 경우에는 40여 개가 있고 군산은 딱 5개밖에 없습니다. 물론 인구의 차이가 굉장히 많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인구의 비율로 환산해 보자면 10만 명당 서울은 5개 기관, 전주는 4.5개, 그래서 다른 도시는 어떤가 조금 봤더니 대전과 강주도 3.1개에서 2개 정도인 반면 군산은 1.9개에 불과합니다. 물론 다른 강원도 이런 지역도 더 낮은 비율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 통계는 한국 사회의 지역 불균형, 수도권 집중 현상을 그대로 반영한 숫자입니다. 마치 의료 분야에서 지방에서는 아파도 안 된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격차가 심각한 것처럼 심리적인 돌봄, 상담 서비스 역시 지역적 불평등을 안고 있습니다. 심리상담은 흔히 개인의 내면을 치유하는 일로 생각되고는 합니다. 그런데 제가 상담 현장에서 만난 청소년들, 학부모님들, 그리고 많은 직장인들을 비롯한 여러분들을 만나다 보면 사실 마음이 힘든 이유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개인의 성격이나 이런 개인의 내면적인 문제만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저희 지역에서는 교육 기회 부족, 교육 격차, 취업의 불균형, 그리고 가족의 어려움, 경제적인 짐들이 겹쳐져 있다는 것을 자주 보게 됩니다. 이 말은 내면의 어려움만을 다루어서는 해결되지 않는 우리 사회 문제적인 영향들이 있고 그것이 또 내면의 문제에 다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인데요. 저는 이 현실 속에서 사회정의 상담의 필요성을 더 깊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사회정의 상담은 개인의 마음을 치유하는 것을 넘어서 불평등한 구조 속에서 소외된 이들을 어떻게 치유할 수 있을까 하는 기도, 목회 상담의 질문과도 굉장히 밀접하게 맞닿아 있습니다. 저 역시 연구와 상담을 이어가면서 상담이 한 사람의 치유를 넘어서 공동체와 사회 전체를 건강하게 세우는 과정이 될 수 있음을 다시 배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가능성을 조금 더 넓히고 싶어서 최근에는 AI 기술을 접목한 상담 연구에도 도전하고 있습니다. 상담 자원이 부족한 지역에서 접근성을 높이고 또 요즘 웨어러블 기기를 많이 활용하는데요. 이런 기기를 통해서 얻는 상담 데이터들을 객관적인 바이오마커들을 상담 현장에 활용해서 상담사의 전문성을
증가시키는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 걸어가고 있는 중이고 완전한 답은 아니지만 이런 작은 시도들을 통해서 상담이 더 신뢰롭고 공평하게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연세에서 배웠던 경험들에서 제가 배운 것들과 경험한 것들을 어떻게 어디에서 실천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질문해 왔고 그 질문을 통해서 지금의 상담 공간을 열게 되었습니다. 돌아보니 연세 공동체에서 배운 가치들이 지금의 길로 저를 이끌어 준 것 같은데요. 제가 경험한 연세 신학 공동체는 언제나 사회적 책임 그리고 공동체적 연대의 길을 실천하는 방법을 만들어 왔습니다. 여동문회가 후배들을 섬기고 장학사업을 지속해온 것 그리고 송도에서 시작된 GIT 프로그램을 통해 전 세계 학생들과 함께 공부하고 교제하며 글로벌하게 사회적인 책임을 고민하고 있는 것 그리고 수많은 동문들이 사회 곳곳에서 교회, 학교 그리고 상담 현장에서 사회적인 약자를 돌보고 정의와 평화를 위해 일해왔던 것들이 모두 그 증거입니다. 저는 여동문의 시작에 앉아있던 학생으로서 그리고 GIT 프로그램에 시작하는 것을 준비했던 조교로서 연세 신학 공동체가 걸어온 길을 목격했고 그 길을 따라 살아보고자 노력하는 한 사람이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서로의 짐을 지는 것, 곧 그리스도의 법을 실천하는 것이 바로 연세의 마음이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아마 각자의 이유로 그리고 소명으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수능 점수가 저를 이곳으로 이끌어 주었는데요. 그 과정 속에서 이 연세 공동체가 준 것들을 아주 배불리 먹고 그 마음을 흠뻑 느끼고 이 자리에 여러분 앞에 이렇게 설 수 있던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한 마음입니다. 선생님들도 아마 그 부르심을 따라서 공부하고 신앙과 학문과 싸움과 씨름하시면서 모든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연세 마음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만나실 수 있기를 소망하고 선생님들이 길을 가시는데 연세에서 경험한 것들이 힘이 되시기를 그래서 우리가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만나는 형제자매들의 짐을 함께 나누고 그리스도의 법을 실천하는 증인으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